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수어는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어떤 욕심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달리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106번 문제부터 이제 풀 건데, 와, 첫 시간부터 조금 무거운 문제가 뜬 거야. 그지? 자, 별표 3개를 딱 치고, 문과와 이과가 같이 보던 일단 수능 시절에 좀 상위권들을 거르기 위해서 많이 출제되는 소재가 지수로그의 기니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충분히 원칙을 알려줬고, 그리고 매 단원마다 앞에 선생님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해결법이라고 해서 각 단원의 앞에 목차에 보시면 그런 내용 정리를 했어요. 현재 우리가 교과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 과정을 문제를 툭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이 중요한데 실전 개념, 연결 개념들을 선생님이 매 단원에 정리를 했으니까 요 문항 코드로 혹시 들어온 사람들은 요걸 한번 앞쪽에 보시면 지수로그 함수의 실전 개념 정리를 보시고 들으셔도 좋아요. 자, 간략하게는 쌤이 설명을 할게. 자, 얘는 우리가 보면 지수 함수, 얘하고 지수 함수하고 그리고 로그 함수 있죠. 자, 로그 함수. 얘네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거다?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대칭성의 소재가 되죠. 자, 지수로그 문제가 같이 뜨면 항상 기본 자세, 우리가 기니디 문제 또는 그래프 문제 전부 다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대입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로그 문제가 딱 떴다라고 하면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자, 정점. 그리고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죠? 정점과 점근선을 항상 그 좌표, 그래프에다가 표시하고 문제를 풀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의심한다? 아, 얘네들이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 역함수를 의심해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 요걸 이용해야 되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고 좌표의 대칭성, 개수의 대칭성 이런 거를 살펴보면 되고 만약에 역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간접 비교를 합니다. 자,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축이 딱 있어. 그리고 자, 여기에 y는 3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고 그리고 y는 2x라는 y는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자, 출발 볼까? 지수로그가 같이 떴다고, 그지? 자, 어떤 특정 점이 나오면 대입을 해야 되고 정점과 점근선에 유의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 실전에서는. 그래서 0,1 하면 표시하고 1,0 표시를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역함수를 의심해야지. 왜? 지수와 로그가 같이 떴으니까 역함수 의심하는 거야. 그런데 밑이 달라. 역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항상 간접 비교를 한다고 했어. 자, 이쪽에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지 이쪽에 있는 녀석을 저쪽으로 밀든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왕이면 x축이 익숙하니까 3x제곱의 역함수를 그립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y는 로그 3x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역함수 관계잖아. 그치? 그리고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밑이 3인 로그 함수를 밑에 쌤이 깔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가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뜬다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뜬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항상 대칭성의 소재가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자, 45도 표시 그리고 얘도 45도 표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해서 x1, y1이라 하고 원래 애초에 주어진 로그 2x 그래프였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밑이 2인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할 때 자, 생뚱맞게 x1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y2, y1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끔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x, y 좌표를 비교한다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어려웠겠지만 자, 여기 3x제곱을 그림으로써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이 딱 나타난다고. 이 점이 누구겠어요? 얘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 바야흐로 비로소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럼 이 점은 역함수니까 요걸 c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y1, x1이 되는 게 맞죠. y1, x1이 된다고? 그럼 x1 좌표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얘 같은 경우 자 x1 보여? 요 점에 y 좌표가 된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x1이 되는 거 맞죠? 그죠? x1이 이렇게 생긴 거야. y2 같은 경우는 이 점 B의 y 좌표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 점이 y2가 된 거야. 그럼 명확하게 차원이 다른 xy 문자였지만 y2가 x1보다 위에 있으니까 사실 비교가 가능하죠. 이렇게 만약에 역함수를 딱 가지고 추가로 그려주면 이렇게 XY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자, 네 번째 소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뜨면 반드시 X축, Y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비교. 자, 선생님 용어인데 자, 이 간접 비교라는 건 그냥 X좌표, Y좌표를 대칭성을 쓰다 보니까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강 건너 y는 x 강 건너에 이렇게 있었지만 요걸 그대로 추가로 그리게 되면 이 점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게 되면 간접 비교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었어. 다섯 번째는 y 값을 비교해서 자, y 값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x 좌표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죠. 자, x 좌표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거야. 자, 상대적 위치라고 해도 되고 상대적 크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한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x1이라 할게. 그럼 만약에 어떤 알파 값보다 x1이 크니라고 묻고 있다라고 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좌표의 상대적 위치를 y 값으로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알파가 x1보다 작다면 요쯤에 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알파를 분홍색인 gx에 넣었을 때 g알파 요 y 값하고 알파를 하얀 거에 넣었을 때 f의 알파 값하고 누가 더 크겠니? 여기 분홍색 쪽이 클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x좌표의 상대적 위치를 y 값을 크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요게 지수로그 문제 풀 때의 기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늘 항상 기억을 좀 하고 어떤 문제가 뜰 때마다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자,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자, 이 문제. 자, 문제가 21번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그런데 그림이 없잖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하고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린 상태에서 지수함수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야. 로그 함수가 로그 2x 그래프니까 선생님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노란 게 y는 해서 로그에다가 2의 x인데 꺾어 올린 그래프 절대값셈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꺾어 올린 거야.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다? 항상 정점을 표시합니다. 1,0 지수함수의 정점 0,1 요거 항상 표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다시피 만나는 교점 x좌표 자, 요게 x1이고요. 만나는 교점 x좌표 얘가 x2가 된다라고 문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에 기역에서 묻는 걸 한번 보시면 x1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묻고 있거든. 자, 요거 잘 봐. 2분의 1하고 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은 도대체 어디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요 1이란 거 있지. 이 분홍색을 체크하니까 딱 보여요. 여기에 지수함수에 넣었을 때 y값?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될 것 같아?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1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1 된다는 거 확인. 그리고 또 보인다, 그지? 자, 요게 원래 로그 2x였는데 꺾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위쪽에 있는 얘는 로그의 얼마가 되죠? 위치 2분의 1x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요 y값이 2분의 1이니까 사실 선생님 예측할 수 있는 건 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지? 자, 여기다가 별 얼마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별을 넣었을 때 y값이 얼마 나오는 거?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별을 찾아보면 이 별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야. 보여요? 루트 2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2. 아, 따라서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1은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 요거는 될 거야.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뭘 찾을 수 있을까를 가만히 보면 자, 선생님 이럴 것 같아. 요 정점이 항상 힌트가 된다고요. 그럼 요 1을 자, 이쪽으로 쭉 넣었을 때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가 뭐라고 했지? 로그 2분의 1x. 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요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요것은 별이라고 치면 로그 2분의 1에다가 별을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된다고? 1이 되도록 하는 별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별은 당연히 2분의 1 되겠죠. 그죠? 아, 따라서 얘 또한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1의 좌표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그러면 기억은 맞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자, 니은 볼까? 요 기억은 반드시 선생님 뭘 한 거지? 요게 정점을 가지고 자, 지수로그 함수의 정점을 가지고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니은을 보시면 x2가 세제곱근이하고 루트 2 사이에 있다고? 자, 좀 복잡한데 잘 봐. 요거. 자, 선생님이 얘를 가만히 보면 자, 요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보일까? 자, 2분의 1을 선생님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여기 로그 2x 함수까지 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갖고 오게 되면 사실은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요 부분은 로그 2x니까 로그의 2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된다고?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x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루트 2가 된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x2가 루트 2보다 작다는 건 선생님이 잡았다고. 됐지?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게 자, x2라는 녀석이 루트 2보다는 작아요. 요거 쌤 확인했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제곱근 루트 2보다 요 x2가 이렇게 돼요? 라는 거야. 그럼 x2가 세제곱근 2보다 크다? 선생님 이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아까 쌤 했던 거 기억나? 맨 마지막에 했던 y값을 비교해서 x좌표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 부분만 쌤이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쭉. 자,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지수함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럼 분명히 얘는 지금 1,0이었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x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조금 전에 이쪽에 루트 2가 있었다는 거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했던 거야. 세제곱근 2의 위치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세제곱근 2가 루트 x2보다 작다면 자, 여기에 세제곱근 2가 요렇게 있었다면은 세제곱근 2를 지수 함수에 넣었을 때 y값이 로그 함수에 넣었을 때 y값보다 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자, 세제곱근 2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넣어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자, 요게 얘를 지수함수에 넣었을 때 y값. 그리고 로그 함수 얘는 로그 2x니까 지금 로그 2x에 그대로 넣었다라고 치면 자, 로그의 2에다가 세제곱근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로그 2의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사실 얘는 3분의 1이 된다고. 자, 이렇게 3분의 1. 그럼 얘는 음의 지수는 역수니까 얘를 쌤이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세제곱근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얘하고 얘의 비교를 해주면 끝나겠죠. 근데 밑이 달아서 힘들다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거는 참고. 자, 이렇게 참고해서 꼭 기억합니다. 밑이 다를 때 부등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 3의 제곱인 9는 2의 거듭 제곱을 쌤 가지고 올 수 있거든. 자, 2의 세제곱인 8보다는 크고 2의 4제곱인 16보다는 작다고. 그러면 양 부등식을 2분의 1제곱씩 하면 3은 자, 요거 2분의 1제곱 하면 2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요 녀석은 2분의 1제곱을 하면 자, 약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이거 비교할 수 있잖아. 밑이 다른 2, 3을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3제곱. 자, 잘 봐 얘들아. 요거하고 요거의 비교니까 자, 2의 세제곱근 2 요거 그리고 3하고를 비교하고 싶었어. 근데 요 3은 2의 2분의 3제곱보다는 작은 게 분명한 거야. 그러면 얘들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면 지수끼리만 가만히 보면 세제곱근 2라는 것은 자, 세제곱근 2하고 그리고 2분의 3하고 비교를 하면 세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2의 3분의 1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똑같이 세제곱을 해볼까? 자, 얘도 똑같이 세제곱을 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게 맞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얼마야? 8분의 27 되죠. 자,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다고.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제곱을 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고, 오른쪽이. 그럼 세제곱하기 전에 거는 당연히 이렇게 크겠죠. 선생님 얘 비교를 했다고. 근데 얘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당연히 3보다는 2의 세제곱근 2가 작아. 근데 사실 이게 역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지수함수 쪽에 세제곱근 2를 넣었을 때 y값이 자, 로그 함수 쪽에 세제곱근 2를 넣었을 때 y값보다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세제곱근 2가 x2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여기 가장 어려웠던 거야. 자, 니은도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도 맞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면 자, 얘가 이렇게 맞다고. 자, 이렇게 오케이. 자, 디귿을 선생님 보면 자, 항상 디귿은 기니를 해결해서 하는 거니까 이용해서 y1 빼기 y2를 쌤 한다. 자, 요게 생뚱맞게 툭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2라고. 그리고 빼기 얘분의 2 하면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y1 빼기 y2는 2분의 루트 2 빼기 3분의 1보다 작습니까를 묻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닌 거야, 얘들아. 이런 의미야. 두 수의 차가 가장 우리가 크려면 y1은 가장 커야 되고 y2는 가장 작아야 되는 거야.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y1의 비교, y1의 범위를 필요하고 y2의 범위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되죠.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 가만히 보면 기억을 이용하는 거야. x1은 가만히 보시면 요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되지? 자,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 밑이 2분의 1인 지수 함수. 그러면 결국 얘는 역함수 관계. 따라서 y는 x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 말은 x1하고 y1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x1하고 y1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x1의 범위나
y1의 범위는 똑같을 거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x2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x2 범위가 여기 있었다고. 여기. 요게 x2였어. 그런데 이 구간에 로그 2x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y2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y2의 범위는 자 로그 2x에다가 세제곱근 2를 집어넣었어. 그럼 3분의 1 되는 거 맞죠? 자 3분의 1보다 클 거고 로그 2x에다가 사실은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y1과 y2의 범위를 뽑아내면 y1 빼기 y2가 최대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y1의 가장 최대값일 때 2분의 루트 2에서 y2의 최소값일 때 3분의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귿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어? 엄청 중요하고 엄청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니은. 자, 기역은 정점을 이용했고 자, 니은에다가 이렇게 해서 밑줄을 꺼놓고요. 자, 위에다 이렇게 쓸까? 니은은 y 값을 비교해서 y 값을 비교해서 x 좌표의 상대적 x의 상대적 좌표. 자, 요거 x의 크기를 비교했다라고 할까? 자, 이렇게 y 값을 비교해서 x 좌표의 크기를 비교했다. 요 마인드가 필요하고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어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107번 문제를 한번 볼게. 그림까지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과 같이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씩 천천히 읽어주면 돼.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자연수 m. 선생님 밑줄 끌래. 자, 자연수 m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함수 3x제곱하고 로그 2x하고 그래프가 y는 m과 만나는 점 am, bm이라 할 때 자, 문제에서 명확하게 묻고 있는 거는 선분 am, bm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길이를 구한다는 뜻은 am의 x좌표 그리고 bm의 x좌표를 구해서 x좌표끼리의 차를 구하면 되니까 얘가 m이 되도록 하는 x값 나오죠. 자, 어떻게 나온다? x는 로그 3에다가 m이 되는 게 분명한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네. 자, 로그의 3에 m, m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bm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bm의 좌표를 구한다는 뜻은 bm의 x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가 m이 되도록 하는 x좌표. 자, 보여요? 그럼 x는 2의 m제곱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m의 x좌표는 2의 m제곱 자, m이 된다는 걸 확인했지. 자, 이렇게 해서 am, bm의 좌표를 뽑은 거야. 자,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자, 결론. 따라서 선분 am, bm의 길이. 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까? 자, 얘 같은 경우는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면 되니까 2의 m제곱에서 그리고 빼기 로그 3의 m. 자, 이렇게 빼주면 돼. 자, 물론 여기서 m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자연수야. m은 자연수.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자, 그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거 선분 am, bm의 길이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거.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 요 녀석이 자, 는 k라고 했을 때 요 k는 자연수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녀석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크기순 A1, A2, A3 할 때 A3 구해. 자, 선생님 제가 A1을 구한다라는 뜻은 결국은 뭐가 된다? 이쪽에 그대로 보시면 A1을 구한다는 뜻은 자연수 작은 거부터. 그럼 M값이 1일 때부터. M값이 1일 때부터.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치? 자, 따라서 바로 할게. A1은 M값이 1인 거니까 사실 2에서 빼기 0하면 2. 자, A2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M값이 2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여기서 자, 빼기에 얘도 지금 2를 대입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로그의 3에 2를 딱 대입하면 이 부분 자체가 반드시 뭐가 돼? 무리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m이 자연수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3의 거듭제곱. 그래서 m의 자격은 조금 더 엄밀하게 되는 거야. 자, m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3의 0제곱, 어차피 1이니까 3의 1제곱, 3의 2제곱.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다시 수정을 딱 한다고. 아, A2라는 것은 자, m이 얼마일 때? m이 3의 1승, 그러니까 1제곱이니까 3일 때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그대로 계산하면 m 대신에 3을 넣으면 8에다가 그리고 빼기 1에서 얘가 7이 되는 게 분명하고 A3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m 대신에 얼마 넣어야 돼? 그 다음 3의 거듭제곱 9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m 대신에 9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9. 그러면 2의 9제곱이니까 512가 되고 자, 그리고 빼기 3의 제곱에 로그 3이니까 2가 돼서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은 51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510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로그 전체에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밑에 거듭 제곱이 돼야 된다. 요거를 조금 잡으시면 됩니다. 자, 107번까지가 선생님 교재에서 일단은 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2개 정도 해서 수학원 저격 타임이라고 해서 자, 우리 교재에서는 문제 유형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도형적 성질이 가미가 되고 있어. 반드시 도형적 성질이 가미가 돼. 자, 그런데 우리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서 미지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수식하고 로그식이 딱 있을 때 도형적 성질을 극복해서 내가 a, b를 구하겠다는 뜻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역할이죠. fx가 지금 불완전한 식이었지 않아? 자,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fx는 로그 a에 bx 빼기 10이야. 자, 로그 a에 bx 빼기 12라는 식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a, b를 구하고 싶다라는 뜻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요런 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게 되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만나는 점 어쩌고 저쩌고 쫙 있고 자,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지?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삼각형 APQ의 넓이를 2등분한다.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니까 얘가 반반이 되겠다. 그지? 자, 반반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치? 자, 그리고 직각 2등변이란 조건이 있는 거야. 와, 그러면 직각 2등변이란 조건이 쫙 있다라는 뜻을 내가 한번 보면 자, 요 단어 보여요? fx의 점근선. 와, 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볼게. 함수 fx의 점근선. 자, 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이 x축과의 교점. 요게 p가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을 구하는 식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그 점근선은 b분의 10이죠. 자, b분의 12가 점근선인 거야. 자, 요거 로그 함수의 점근선. 자, 이렇게 선생님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선생님 가만히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직각 2등변 삼각형. 선생님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요것도 꼭 기억합니다. 요런 문제를 풀었을 때 동그라미 x, 다시 말해서 y축과 평행하게 수선의 발을 빵 내리긋고 여기서 그대로 x축과 평행한 선이 이미 있으니까 자, 선생님 분홍색으로 끊는 요 직각 삼각형 혹시 보여요? 두 개? 요 두 개가 어떤 관계가 될까? 자, 우리 중학교 때 잘했던 관계 있지. 자, 요거 동그라미라 치고 요거 x라고 치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인 거야.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얘가 x가 되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두 각이 똑같아. 그럼 이 두 개는 합동이죠. 합동이다. 그지? 그러면 합동이라는 뜻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넓이가 지금 현재 자, 위에 큰 직각삼각형을 요 직선이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근데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요게 1대 1이면
얘도 1대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요 4라는 y값을 반반이 가지고 있겠네. 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가 2였다면 얘도 얼마 될 수밖에 없지?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x좌표가 4에서 두 칸을 빼니까 요 선은 x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로그 함수의 점근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겠네. 결국은 b값은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찾았다, 그지? 자, b값이 6이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6x 빼기 12 이렇게 잡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점만 찾으면 되니까 요 점의 좌표 뽑을 수 있을까요? 있어. x좌표가 4였는데 자,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4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q점의 좌표는 8, 그리고 y좌표는 4칸에서 2칸을 빼면 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어떤 특별한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 8,2가 로그 함수 위에 있다. 대입해야 되겠다. 그지? 따라서 y값 2는 자, 로그에다가 자, a 그대로 쌤 집어넣고 x에 8 넣으면 48에서 12를 빼는 거야. 그러면 36이죠. 자, a 양수 그래서 6이 될 수밖에 없다. 자, a 값도 6이고 b 값도 6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1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도형적인 성질 1대 2, 1대 2라는 성질 그리고 동그라미 x의 처리 이런 걸 가지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잘 나와서 선생님이 하나 정도를 더 넣었다고. 자, 반드시 자료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 먼저 고민을 하고 그림과 같이라고 해서 요건 이번에 지수 함수가 있나 봐. 자, 있는데 키워드 잘 봐. y축과 만나는 점에 있고 선생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요 처리법 마이너스 1이야. 자, 45도. 그리고 얘도 45도. 그치? 자,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까? 자, 45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또 특별한 거 있다. 그지? 각 BOA의 2등분선. 그럼 다시 그림. 각 BOA의 2등분선. 그 말은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은 거야. 그치? 똑같다라고 생각. 그러면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딱 보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똑같다. 뭐 이런 것들도 쓸 수는 있겠네. 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자, 그랬을 때 쭉 보면 점 C는 Y는 AX 위의 점이다. 그리고 C와 OB 사이의 거리는 2다. 자, 볼까? 점 C가 있는데 Y는 AX 그래프. 자, 그러면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 얘가 Y는 AX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이 점은 AX 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데 자, 우연일까요? 밑이 얘도 A고 밑이 얘도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연이 아니지. 지수로그 풀 때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으로 밑이 역수가 되면 대칭이동 그리고 지수로그가 같이 있으면 역함수 관계. 자, 선생님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자,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끄면 자, 끄면 너 45도 너도 45도 그럼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런데 우연히도 얘하고 얘 관계 볼까요? 어떤 관계가 있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기울기가 절묘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아, 그래서 요 점이 그대로 평행이동되어 있는 점이 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대응되는 두 점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b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b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되겠어?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지수로가 같이 나왔어. 역함수 의심하는 거니까 사실 y는 x가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치면 지금 쌤 추가로 그린 이 노란 거하고 그리고 원래 그려진 로그 함수하고 대칭성인 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거. 자, 보세요, 다시. 자, y축이 있고, 요렇게 x축이 있었어. 자,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지수함수가 y는 ax제곱의 지수함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문제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밑이 a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자, 너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었다고. 그러면 y는 x를 선생님이 이렇게 긋게 되면 사실 요 녀석하고 이 녀석은 서로 대응되는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원점과 셈이 연결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요 각하고 요 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사실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은 합동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이 똑같다 해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연결된 요각도 동그라미, 결국 세 개의 동그라미 합은 90도, 동그라미는 30도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 자,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돼. 자, 아무튼 내가 A, B를 구해야 돼. 나는 말은 자,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자, 선생님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 C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점 C에서 OB까지의 거리가 2라고 했어. 점 C에서 OB까지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거리는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다시 여기 수선의 발을 빵 내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하고는 합동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이 똑같고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실 요것도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2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결국은 요 C의 좌표가 나와. 자, B, 그리고 얘 위에 있다. 그럼 A의 B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점 C하고 점 B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니까 XY 좌표 바뀌어. 그럼 A의 B제곱 그리고 B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Y 좌표가 2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가 2가 되고 얘가 지금 A제곱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얘가 몇 도라고 해서 쌤이 30도라고 했다고. 직각삼각형. 최종적으로 탄젠트 30도를 쓸 수가 있겠네. 자, 탄젠트 30도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A제곱분의 자 2가 될 수밖에 없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결국 A제곱은 2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지? A 4제곱.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A 4제곱은 1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줬던 저격 타임 4번째 문제는 사실 모든 도형의 통합 문제인 거야. 통합 문제죠.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를 포장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문제가 딱 뜨면 수학을 조금 하는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끝났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까지 다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과정 속에 보면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보통 크게는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그건 앞부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어. 지수 방정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수 방정식은 자, 밑을 통일해야 돼라고 하면 자,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배경은 지수 함수하고 자, 지수도 마찬가지고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는 반드시 x값 하나에 y값 하나 1대1 함수죠. 자, 지수 로그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y값이 똑같으면 x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지수 부분끼리 같잖아. 그러면 결국 양쪽의 값이 똑같으려면 a, b가 같거나 또는 fx가 밑이 다르더라도 0이 되면 되겠다. 그치? 요런 거. 그리고 ax제곱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t로 치환한다. 근데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에 유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 자, 여기서 조심. 자, 꾸셈 노트를 쌤 여기다 쓸게요.
ax 제곱을 선생님 만약에 자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문제에서 얘들아 보면 x가 만약에 x가 실수 전체입니다라고 하면 t의 범위는 뭐가 되니? x가 실수 전체 하면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수니까 t가 양수가 된다는 조건을 찾아야 되고, 자, 또 문제에 따라서는 x가 양의 실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그럼 범위가 달라져요. x가 양의 실수야? 자,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쫙 있을 때 y는 ax 제곱의 지수함수가 얘가 y는 ax 제곱이라고. 근데 x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0,1이니까 ax 제곱의 값은 1보다 크죠. 그럼 이때는 조심해야 돼. t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치환하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치환할 때 범위를 조심해서 적어 놓고요. 자, 로그 방정식은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좀 믿기지 않겠지만 아주 단순히 쉬운 문제인데 로그 방정식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진수 조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3점짜리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로그 방정식이 뜨면 가장 먼저 자, 진수 조건부터 처리합니다. 진수가 양수다 라는 거를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을 풉니다. 로그 방정식은 자, 요 순서로 갑니다. 자,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뽑아야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로그도 마찬가지로 밑이 똑같다라면 진수끼리 같다. 왜?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로그 A fx는 b꼴이다. 자, 이것도 얘들아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선생님 밑이 똑같은 걸 쓰면 로그 A의 b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b제곱이니까 전체 값이 똑같으려면 진수 부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밑이 같지 않는 로그 방정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지수 부분을 끌어내린다. 근데 이거는 수능의 문제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나 이런 거 조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로그 ax제곱이 반복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얘를 t라 두는 거야. 근데 이때는 로그 ax는 치역이 실수 전체지. 그럼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냥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없겠지. 단 특별한 어떤 범위가 있으면 그때는 조심해야지. 자, 이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 자, 꾸셈 노트에 아까 범위를 쌤 하나 했고요. 다시 상기를 한번 시켜볼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보자. 자, 항상 자,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은 밑을 통일한다. 자, 밑을 통일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통일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밑을 통일했을 때 전체 값이 똑같으면 뭐 진수 부분끼리 같든지 또는 지수 부분끼리 같든지 이런 거는 지수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기 때문에 자, 1대1 함수를 기본적으로 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세 번째, 특히 ax 제곱을 t로 치환할 때 아까 쌤 얘기했지. x가 실수 전체면 t는 양수. 그리고 x가 양의 실수면 t는 1보다 크다. 요거 조심하면 되고, 자, 네 번째 선생님이 추가로 좀 정리했으면 하는 거 있잖아. 얘는 자, 지수 부분에서 요런 거 AX에 관한 내림차순할 때 요거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P 곱하기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Q 요거 이꼴 0입니다. 그러면 얘는 AX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X값 두 개가 알파 또는 베타다 이렇게 하면 여기 근을 표현할 때 A의 알파 그리고 A의 베타 요게 바로 AX 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A의 알파 제곱 그리고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요거 하면 마치 이거는 두 근의 곱하고 똑같으니까 1차, 2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Q가 되는 게 맞아. 그지? 그리고 두 번째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자 A의 베타 제곱. 자, 요거 쌤 잘못했다. 그지? 자, 곱하기 하고 자, 요거 더하기. 자, 두 근의 합보자. 두 근의 합보면 얘는 마이너스 P가 된다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좀 의미가 있냐면 요거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는 A에다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혹시나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AX 제곱에 대한 지수 방정식 입장에서는
고배꼴로 나타내야지 두근의 합골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으려면 A나 Q에 대한 정보는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푸시면 되니까 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가볍게 한번 보자. 3의 x 플러스 1은 27이다. 이건 뭐야?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이 뜨면 밑을 통일합니다. 3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하고 27은 3의 세제곱인 거야. 그러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지수 부분끼리 같을 수밖에 없어서 얘가 3이 되고 그래서 x는 얼마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겠죠? 자, 두 번째. 이 값도 한번 볼까? 로그의 4의 5x 플러스 1이야. 요게 1이 될 때 실근을 알파라 할 때 자, 연습을 하자고. 자, 첫 번째 우리 보면 항상 뭐 해야 돼? 잊지 맙시다. 진수 조건. 그래서 5x 플러스 1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부터 항상.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자, 요게 일단 전제 조건이 되고 그리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푼다고 로그.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 로그의 4 여기 그대로 쓰고 5x 플러스 1을 씁니다. 자, 이 녀석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지수로 고치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돼. 자, 5x 플러스 1은 4의 2분의 1제곱, 4의 2분의 1제곱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5x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x는 5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얘가 이 진수 조건에 맞아떨어진다고요. 그죠? 만약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인 거야, 알파. 근데 알파분의 1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지? 알파분의 1 값은 5가 될 수밖에 없죠. 알파분의 1은 5. 그럼 로그 5의 5. 답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푼다고. 자, 109번. 110번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정도 약간 올라가 있는 거야. 자,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자, 4의 x제곱 이런 꼴이 있어. 그럴 때 자, 잘 봐 얘들아.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요식 보여요? 4x제곱 마치 중근처럼 흘러가야 되니까 얘가 2x제곱의 전체 제곱인 거야. 맨 앞쪽에. 그리고 16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얼마? 4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 그치? 4의 제곱? 오, 그러면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이런 꼴로 중간에 뭔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 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 형태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이 2의 x제곱 빼기 4의 제곱 꼴이 바로 이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요 식을 요렇게 정리했다라는 말은 이걸 전개했을 때 제가 돼야지.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2x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4x제곱 그리고 빼기 2배의 2x제곱 그리고 4를 해주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4 곱하기 2에 x 플러스 1제곱 되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16해서 얘가 0 이렇게 될 거야. 결국은 요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자, 저기 위에 보이죠? K값 나온다고. 자, K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0이 되는 값이니까 결국 2의 x제곱이 4가 될 수밖에 없죠. 4는 2의 제곱이지.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지. 그러면 따라서 x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실근을 알파로 했으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k 플러스 알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봅니다. 자, 111번도 마찬가지. 자, 방정식이 밑이 3. 자, 밑이 3짜리가 있고 자, 9분의 1짜리가 있어. 자, 밑을 통일할 수 있나요? 있지. 3에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얘는 이미 통일이 돼 있고 9분의 1 같은 경우는 3의 마이너스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2제곱이지. 지수끼리 똑같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자, x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실수 x 값을 구하세요. 정답은 4. 이렇게 해주는 거야. 111번. 자, 112번 한번 볼게요. 자, 로그 방정식인데 만족시켜주는 x값의 곱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가 봐.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선생님 잊지 말자고 했어. 제일 먼저 진수 조건. 그러면 진수에 있는 녀석이 x, 2x 빼기 3이니까 x가 양수가 돼야 되고 2x 빼기 3도 양수가 돼야 돼. 이 두 개는 동시에 만족해야 돼. 결국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얘가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항상 진수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자, 밑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지? 자, 4가 있고 2가 있어.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2분의 2라고 해서 2분의 1은 여기 4의 제곱. 그러면 로그의 2의 x. 얘는 선생님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로그의 4로 고치고 결국 x제곱으로 고쳐도 상관은 없다. 그지? 그리고 이미 x는 양수기 때문에 편하게 쌤이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자, 검사는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나오고 진수 거듭 제곱은 그대로 나오니까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선생님은 밑을 4로 바꿀래.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는 로그의 4의 x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로그 성질을 쓰면 자, 1이란 녀석은 로그의 4의 4잖아.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로그 4에다가 2x 빼기 3이 나와. 그럼 요거 정리하면 자, 로그의 4에다가 진수끼리에 곱하면 4의 2x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다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진수끼리 자, 진수 부분끼리 같다. x제곱은 8x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12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x 빼기 2하고 그리고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결국 x는 2 또는 6이 될 수밖에 없어. 자, 다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진수 조건에 의해서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요 둘 다 2분의 3보다 크다. 그지? 그러면 모두 근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요 근의 곱을 구하세요. 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쌤 보면 방정식이 있는데 지수 방정식이야. 밑을 통일합시다. 2의 거듭제곱,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제곱. 자, 요 녀석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좌변은 2의 2x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자, 이거 곱하면 되니까 64는요. 2의 6제곱이지. 자, 이게 같다. 그럼 1대1 함수니까 지수 부분끼리 같다. 2x는 6이다. 자, 결국 x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114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 자, 얘도 밑을 통일할 수 있다. 그제? 자, 이미 통일됐으니까 2로. 그럼 16은 2의 4제곱. 자, 결국은 2의 4제곱과 2의 8분의 1x 마이너스 1제곱. 지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 자, 고로 8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1 얘가 4랑 똑같아야 돼. 그럼 8분의 1x는 5가 될 수밖에 없고 자, x는 4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해를 구하시오. 답은 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요거 별표를 칩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문제가 떴어. 아까 선생님이 저격 타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현재 y는 x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a, b에서. 그리고 내린 수선의 발. 근데 a, b가 6루트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ACDB의 넓이가 나왔다. 보여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기본 자세 이렇게 선생님이 쭉 내려주면 X축과 평행하게 걷다고. 그럼 얘가 45도, 45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럼 얘가 6루트2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거 6칸, 요거 6칸 되는 건 맞죠.
자, 일단 1단계. 자, 지수 함수에서 미정계수를 구한다는 뜻은 미지수가 2개니까 선생님은 이 점의 좌표하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 자,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자, 2분의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 요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야. 그런데 사실 아랫변과 윗변의 반이라는 뜻은 이건 뭐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게 평균하고 똑같지? 평균 개념인가요? 평균. 그러면 사실 자, 요거 쌤 볼게. 요 길이를 쌤이 알파라고 하면 요 길이는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면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알파 플러스 6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선생님 이렇게 2하고 그리고 곱하기 높이 6을 했을 때 요게 3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넓이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2알파 플러스 6이 10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알파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면 끝이야. 알파가 2야. 그럼 A점의 좌표는 2,2가 되는 게 자명함. 45도, 45도니까. 그리고 B점의 좌표는 6칸을 더해야 돼, 그지? 따라서 8,8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2하고 8,8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자, 2,2가 지수함수 위에 있다. 자, 2는 2에 2a 플러스 b다. 요거 한 가지씩 있고 8,8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 자, 8은 자, 2에 8a 그리고 플러스 b. 그럼 선생님 이거 양변 나눌까? 자, 그러면 나눠주면 4분의 1하고 요거 지수 법칙으로 해도 돼. 자, 그렇게 되고 자, 또는 이렇게도 해보자. 그냥 바로 여기서 얘가 자, 2에 얼마? 요 1제곱 보이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2a 플러스 b가 지수 방정식처럼 1이다. 식 하나. 그리고 8이란 녀석은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a에다가 플러스 b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밑에서 위를 빼줘. 그럼 6a는 자 2가 되고요.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자, 여기다가 쌤 대입하면 b 값 또한 3분의 1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요렇게 계산. 결국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최종적인 답은 3분의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답을 뽑아줘. 자, 선생님이 아까 그 수원 저격 타임 할 때 나눠줬던 문제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 자료실에 보면 이 문제를 딱 푸시고 문항 코드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자료실에 보면 수원 저격 타임 3번하고 4번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가 이런 연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얼마인지를 구하게 해서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지수 로그 함수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정리해줬는 문제 정리를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